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서영입니다. 속에 숨어 있더라.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어땠을까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네가 그런 걸 해야 돼? 왜 네가 그런 걸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20년 전에 지금의 상황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유비 쿼터스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선이 필요가 없는 시대.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패시브 개념으로 보셔도 되잖아요. 소비하면서 뭐를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에 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직장생활, 남편이 하는 직장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걸 저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먼저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지금 있는 게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전지대 밖에서나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제가 피해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전에 한 18년 정도 화장품들이 K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아셨던 기자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팬 인터내셔널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저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를 하나 딱 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한테 제가 그러니까 처음 피입을 시작할 때 썼던 기사예요. 5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기사가 화장품 업계에서 꽤나 유명한 여자인데 손서영이가 새로 선택한 회사에서 꿈을 펼쳐간다 뭐 이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2070 오늘 기사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요. 72년이 되면 나라듯이 7조 현재 6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금은 어떻다? 57년이면 도달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는 국가에 내가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게 어때요? 굉장히 어렵다, 불확실하다. 그럼 미래는 다 누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저도 그래요. 제가 30대 때 일을 했던 건 항상 10년 단위로 생각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40대 내가 원하는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40대 이후부터는 자녀들이 유학을 보내달라고 할 텐데 이때 내가 지금 남편의 직장 생활을 가지고 자녀들을 유학해줄 수 있을까? 보낼 수 있을까? 이때에 자녀들이 느껴야 될 상실감, 부모 이런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0대 때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선택했던 게 직접 판매거든요. 40대는 또 50대를 생각하고 일을 했거든요. 50대는 이제 노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직업에서 명확하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여성, 엄마 이러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랬을 때 제가 선택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은 저희 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도 엄마는 앞으로 준비하는 게 한 10년일 것 같다. 내가 비즈니스로서 정확하게 좋은 체력과 좋은 정신과 그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녹아낼 수 있는 게 10년입니다. 10년 이후에도 내가 현장에 나온다? 그건 저는 조이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그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들을 받아들여야지 제가 67이 넘은 70이 돼가지고도 제가 조이그룹의 수장으로서 움직여진다라는 건 조직의 미래가 어둡다. 저는 어떤 분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계도 67세 이후면 명예로 가야지. 명예직에 가서 뒤에서 조언해주고 지혜를 이야기해줘야지. 그걸 전방에 서서 진두지휘한다. 회사 경영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렇고 저는 정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장이라면 저는 10년 후면 저는 내려와야 된다. 물론 명예직으로 있겠다. 그때 나 명예회장직 하라고 하면 할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전망해서 제가 한다? 그건 다 지금 세대에 제가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집이 세져가지고 어떤 고집이 세 있어요? 내가 30대 때부터 성공했잖아요. 자꾸 성공한 이야기만 하겠죠. 지금 세대와 맞지 않는 그런 대표가 자리를 가지고 가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딱 50대 내가 좋다. 딱 경영에 좋은 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항상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소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임을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가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는 우리 10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올해 성장률도 1.0%까지 추락한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러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럴 때 어때요? 수고한 이야기 하죠. 위기죠, 위기인데 항상 위기는 한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년 하면서 가장 위기였을 때 가장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한 31에 시작할 때도 저희 집에 가장 위기였어요. 그때 기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PM을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코로나 샷다운했어요. 다 만날 수도 없고 다섯 명 이상을 만나면 안 되고 가장 큰 위기였을 때 PM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랬던 게 가장 큰 기회가 됐습니다.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앞으로는 모두가 1인 기업 시대다. 근데 저는 20년 전에 제가 화장품을 했었지만 그때부터 저희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미래는 아이 브랜드의 시대다.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다. 화장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내 브랜드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그때부터 독서 경험을 하고 그랬던 게 지금의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지.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감각적으로 많은 부분에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빨리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기업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거, 그 정답이죠. 네, 리스크는 작게,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다시 수익은 높게. 이거 가장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아이템 어때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템 굉장히 너무 심하다.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의 리스크가 요즘 너무 커서 되는 일을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자영사업은 지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것이 기적인데 문을 닫으면 어때요? 문을 닫게 되면 그 내가 대출 받았던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창업자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백화점도 다 문을 닫는데 저는 2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은 다 예견했던 거거든요. 지금의 오프라인 시장은 70% 이상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나의 브랜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내가 운영하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려면 저희는 PM을 통해서 1인 기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점.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는 참 잘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 31에 시작할 때도 역시나 아무도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도 믿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도 저의 팀 파트너, 저와 오랫동안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분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네. 그럴 때 제가 팔았던 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비전. 그때 제가 했던 책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제가 전국에 있는 리더들을 만나면서 이 책 한 권을 들고 가서 회사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앞으로의 비전은 이렇게 간다. 제가 비전을 팔아서 저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게 2018년도에 한국에 출간한 책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고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이 준비하고 부를 얻는 방법이다. 그럼 1조 달러면 하나로 하면 얼마죠? 한 1,700조 가까운 돈이에요. 이게 웰니스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지출이 한 600조예요. 3년 정도의 지출을 갖고 있는 산업이 웰니스 산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되면 어때요? 웰니스 산업이 한번 시작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리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다. 이게 웰니스 시작.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하려고 할 때 우리 리더들이 모두 다 왜 화장품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강기능식품 이름도 모르겠고 공부도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때 했던 답이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다. 예측보다. 오히려 코로나 때 그렇죠, 위기였죠. 코로나 때. 그런데 도어투도어가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문해서 세일즈했던 이런 시대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PM은 어때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기 구독제도 되어 있어서 내가 만나러 가지 않아도 매출을 잡아오지 않아도 매출을 하지 않아도 어때요? 정기 구독으로 회사가 보내줘.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막 뉴스 뜨는 게 지금 우한에서 제2의 바이러스 지금 발현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뜨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겪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3년 단위로 공격하게 돼 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엄청 똑똑해요. 우리보다 더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더 강해진 바이러스를 만나요. 근데 지금 이제 발현됐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저희가 불안함이 오는데 저희 비즈니스는 어때요? 사람을 가서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어서 이쪽 시장은 그렇게도 타격을 받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여러분 독일 사이트에 얼마 딱 나오죠? 지금 내 산하에 구독을 얼마나 몇 명을 하고 있는지. 그게 미래의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공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1,700조가 되는 웰니스 산업. 그런데요, 제가 PM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웰니스의 최강자였어요. PM 인터내셔널.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 랭킹에 52위 정도였어요. 52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을 봤던 거죠. 왜냐하면 핀셋이니까. PM이 선택한 기업은 핀셋이에요. 뭐가? 웰니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세계 랭킹 6위까지 우리 기업이에요. 랭킹이 완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패러다임의 조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비에 회사가 어때요? 완전 유럽에서 주가 총액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 루비통이 1위였던 걸 일본에 이 회사가 주가 총액이 1위가 됐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한국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면 세계 3위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근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그렇게 비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의 관심은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고비도 세계에서 9번째로 수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9번. 그만큼 뭐에 관심이 있다? 비만 치료제.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출시할 6월에 출시할 제품이 탑쉐이프. 탑쉐이프는요, 제가 마케팅 미리 알려드릴게요. 탑쉐이프는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그래서 저번 달에 유럽에서 출시하자마자 전 세계 매출이 40%가 성장했어요. PM. 그야말로 그냥 미친 거죠. 왜냐하면 이미 PM이 52위권에서 6위까지 가면서 성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로 가면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 가면 뭐 2% 성장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국가로 보면 선진국에 진입해 있단 말이에요. 6위권에. 그런데 여기서 40% 성장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유럽에서 출시한 저희의 탑쉐이프 제품.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매치가 되죠.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할 거다. 그런데 마케팅 미리 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제품 나올 때 딱 이런 제품에 이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탑쉐이프로 인한 그 식욕 억제가 되는 거, 이게 상당히 의외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줌에서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다진 리더님이랑 미리 유럽에서 좀 받아가지고 드신 분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번 줌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당장에서 마케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이고비는 치료제 주사를 맞아야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데도 성공적이에요. 근데 저희의 탑쉐이프는 자연 물질만 이용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식욕 억제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도 너무 좋죠.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그런데 지금 먼저 등록을 해 있어야 6월에 출시될 때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오늘 만났으니까 그러면 제품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면 다른 것도 관심을 하고 나 이 제품 한번 이 제품 관심이 이러거든요. 그럴 때 바로 등록 서류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등록이 돼 있어야 이제 제품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100일이요. 딱 좋네요. 100일 프로젝트. 100일 프로젝트
어떻게 있어요? 매출이 매달 이런 게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제가 사망한다. 사람은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사망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기존의 사업은. 상속세를 내고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PM은 그대로 그냥 상속을 합니다. 저희 수아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수아가 엄마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같이 별로 모른다. 하여튼 나는 엄마는 무조건 너다. 네가 가장 많은 사업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들하고 여행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리 우리 피디님들하고 다녀왔는데 내년에 또 함께 가는 걸로. 저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저희 리더님들하고 시작했습니다. 5분의 리더님, 여기 이제 사진에 빠진 분이 있는데 우리 정작엽 씨 나중에 사진을 가가지고 뒤에다 뭐 붙이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김시온 리더님 같이 출발했지만 사진을 부산에 계셔가지고 못 와가지고 이렇게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리더님들입니다. 이 5분과 함께 했던. 그런데 네트워크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아도 저랑 이제 4년차 비즈니스를 하는데 작년까지도 계속 엄마 내가 이 일이 맞아? 계속 질문해요. 내가 전공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공에서도 노인심리연구원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받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애가 우수했었고, 학교에서도 엄마랑 이거 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 말하자고. 사실은 박사를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전공을 살려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엄마와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희 딸도 작년까지 엄마, 내가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얼마 전부터는 아주 엄마 이 일이 나하고 딱 맞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공을 살린대요 지금. 심리 상담이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서 전공적으로 잘 맞고 이제 같이 오는 리더님, 영 리더님들에게 이분들이 자녀 세대예요. 이제 20년 같이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이 자녀분들이 정말 중학생 이랬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다 사회생활을 하고 근데 이런 오빠들에게 오빠 PM은 지금 시대야. 나가야 돼. 뭐로? 우리 노적고 나가야 돼. 지금 물 들어오는 때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오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20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민원님들과 이제는 올해는 이렇게 자녀님들하고 이 세대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표정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드님, 따님만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말은 줄이더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져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